어머니는 오늘 오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실까봐 걱정돼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5세 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 적 있으신가요? 챕터 1 초라한 할머니의 진실. 저는 지금 낡은 투룸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동네 시장을 다니며 할인 상품만 삽니다. 이웃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가난한 노인으로 알고 있죠. 아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이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전까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 태양건설의 전무이사였다는 사실을요. 당시 제 한마디에 수백 명의 운명이 바뀌었고 제 결제 하나에 수천억 원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엄마,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5살 아들 준혁이가 제 치마를 잡으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 일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전무자리를 내려놓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자 저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요. 5년 전 준혁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는 첫인상부터 똑 부러져 보였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수진이는 괜찮았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주말에 가끔 제 집에 들렀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임신을 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 제가 미역국을 끓여주려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에 오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저는 그냥 임신 중이라 예민한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앞으로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요. 수진이가 놀랐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전무자리, 강남의 펜트하우스, 해외 출장, 화려한 파티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엄마, 수진이가 애 낳았어요. 아들의 전화를 받은 건 출산 4일 후였습니다. 뭐라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수진이가 사람 만나기 힘들대요. 저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발길이 멈췄어요.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수진이가 너무 피곤해요. 아들이 로비로 내려와 저를 막았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인데 손주 얼굴도 못 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 로비 벤치에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혹시나 아들이 다시 전화할까 싶어서.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밤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접인가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재민이 100일 잔치예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금돌 반지도 샀고 새 옷도 마련했어요. 토요일 아침 11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잔치는 12시부터라고 들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친한 사람들은 11시부터 오라고 했거든요. 친한 사람들. 저는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들의 엄마인데 손주의 할머니인데 자리는 어디니? 어머니, 저쪽 구석에 앉으세요. 아들이 가리킨 곳은 연회장 제일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조명도 잘 안 들어오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진이 친척들이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외할머니께서 재민이에게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일어나 재민이에게 금돌 반지를 끼워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 순서는 오지 않았어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냥 하객 중 한 명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서러웠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재민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수진이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재민이 너무 예쁘다. 행복한 가족이네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닮았어요. 친할머니인 저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엄마, 이번 주 금요일 수진이 승진 파티예요. 그래. 어디서 하는데?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요. 회사 사람들이랑 가족만 오래요. 그럼 엄마도 가야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조촐하게 하고 싶대요. 아들아,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니? 그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알았어. 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양건설 전무이사 박명희. 30년 만에 다시 이 명함을 사용할 때가 온 거예요. 금요일 저녁 7시 저는 그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낡은 옷이 아니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머리도 미용실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파티장에는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승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특히 남편 준혁 오빠한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조용히 파티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나저나 시어머니는 안 보이네? 수진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부르면 안 되지. 너무 초라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맞아. 분위기 깨질까봐 안 부른 거겠지. 여자들이 키득거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천천히 수진이에게 걸어갔어요. 축하합니다.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거죠.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왜요? 며느리 승진을 축하하러 왔는데. 어머니, 제발 좀 나가주세요. 회사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면 안 돼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회장님, 박명희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전무님, 세상에 30년 만에 연락 주시다니요. 수진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혹시 대한마케팅에 최수진이라는 직원 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 후. 네, 계십니다. 마케팅이 팀 차장으로 있네요. 그 사람 인사 기록 좀 보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죠. 전화를 끊자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김 회장님이 누군지 알아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한마케팅 회장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분은 30년 전 제 부하 직원이었어요. 파티장이 술렁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30년 전 태양건설 전무이사였어요. 수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만 말했어요. 당신이 승진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요. 그게 무슨... 김 회장님한테 고급 선물을 수차례 보냈죠? 수천만 원 어치요.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팀에서 최하위였고요. 동료 평가도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당신은 실력으로 승진한 게 아니에요. 뇌물로 산 거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럴 거예요? 수진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요? 엄마가 한 짓 아니에요? 나는 사실만 말했어. 며느리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이 좀 살려주세요. 저희 재민이도 있잖아요. 재민이?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는 재민이 100일잔치에 나를 부르지도 않았잖아. 돌잔치에도요. 그건 수진이가. 너도 똑같아. 넌 5년 동안 며느리가 나를 학대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소용없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너희가 사는 집. 아들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게 엄마 명의예요? 그래. 30년 전에 내가 산 집이야. 그럼 다음 달까지 나가. 전세 계약 갱신 안 할 거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집에서 나갔고 일자리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민이를 데려왔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판결이 나왔거든요. 수진이의 양육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어 제가 재민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재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와, 집이 정말 넓어요. 저는 재민이를 안아 올렸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만 재민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면접 날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어머니, 재민이 좀 보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는 2시간 동안 재민이와 놀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일어났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재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어요. 주말에는 공원에 가고 박물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갑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머, 우리 재민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재민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30년 전 포기했던 제자리도 되찾았어요. 태양건설 고문으로 복귀해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희망노인복지재단도 설립했어요. 저처럼 자녀에게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어느 날 밤 재민이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학대뿐이었죠.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민이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냉정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했어야 했을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요. 아들과 며느리는 5년 동안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엄성의 문제였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거나 학대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 참지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자식에게 폐가 될까봐. 그런 이유로 학대를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